Vue.js 기초 2번. Vue.3 프로젝트를 또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듭시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적당한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npm create view _latest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ES 린템만 체크하고 엔터. 그냥 엔터. skip all example code. example 코드 생성을 스킵할 거냐? yes. yes 하고 엔터. 언제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면 cd view3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코드 -r 점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열리죠. npm install npm dev 그 다음에 URL을 컨트롤 클릭. 오케이. example 코드 생성을 스킵하는 거 yes 했으면 이렇게 그냥 거의 구현이 없는 형태로 실행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뭐 이것저것 잔뜩 출력됐다 그러면 example 코드가 생성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 main.js 들어가서 딱 이 차이인데, 여기에 import 그 main.css 그 CSS 파일 임포트 하는 문장이 첫 줄에 있을 거예요. 그것만 제거해도 돼요. 혹시 example 코드가 생성됐다면 이거 세 줄이 아니고 그 줄이 하나 위에 더 있을 거야. import main.css가 있을 텐데 그 줄만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 myform.view를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 이걸 누르면 new 터미널이 하나 더 열려요. 지금 현재 이 터미널에서는 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가 실행 중이죠. 이걸 컨트롤 C 누르면 종료되는데 종료시키면 안 되지. 개발하는 중이니까. 이건 더 이상 이대로 놔둬야 되니까 플러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고 여기서 cd src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코드 myform
그러면 myform.view 파일이 여기 이렇게 열려요. 열렸죠? 자, 여기다가 강의 노트의 내용을 복붙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app.view도 이렇게 수정. 하면 웹브라우저 가보면 자, 이렇게 방금 구현한 myform 컴포넌트가 저렇게 출력됐어요. 자, 이 기능은 별거 아니고 체크박스를 키면 여기가 true라고 출력되고 체크박스를 끄면 false라고 즉시 출력되고 이렇게 체크박스 상태에 따라 true, false가 이렇게 즉시 출력이 되는 그 기능, 즉 체크박스 입력 기능을 구현한 예제예요. 자, 먼저 ref. 자, 지난 시간에 배운 ref 반응형 함수를 ref 함수 반응형 액체를 지난주 강의 노트 02번 Vue.js 기초 1번 강의 노트 여기 ref 함수와 반응형 객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텍스트 박스나 체크 박스나 입력된 값을 평범한 변수에 대입할 수는 없고 특수한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밸류 속성에 대입을 해야 해요. 그 특수한 객체가 반응형 객체인데 이렇게 ref 함수를 임포트한 다음에 이렇게 ref 함수를 이용해서 반응형 객체를 만들고 ref 함수가 반응형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줘요. 그럼 리턴된 반응형 객체를 여기 메시지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죠. 그리고 이게 그 반응형 객체의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그리고 그 반응형 객체의 값은 밸류 속성이야. 그 반응형 객체의 값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출력하려면은 message.value 그러면 이게 반응형 객체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얘가 객체야, 객체. 그래서 그 값은 .value예요. 그리고 이 반응형 객체를 input 태그에 연결하려면 이 vModel 지시자하고 반응형 객체 이름을 적어주면 그러면 이 input 태그에 입력된 내용이 이 반응형 객체에 즉시 실시간 대입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반응형 객체인 이유는 평범한 변수가 아니라 반응형 객체인 이유는 반응형, 영어로 reactive, 즉시 반응한다 라는 의미의 reactive하다, active하다, reactive하다,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즉시 반응한다. 그래서 reactive, 반응형 객체. 뭐가 반응하느냐? 여기 화면이 입력된 내용도 즉시 대입이 되고 여기에 input 태그에 입력된 내용도 즉시 이 반응형 객체에 대입이 되고 또 반응형 객체에 대입된 값이 바뀌면 화면에 이 부분에 즉시 출력이 되고 이 vModel 지시자 ref 함수 체크박스도 똑같아. ref 함수 import에서 ref 함수로 반응 객체 만들고 초기 값은 true. 그래서 반응 객체가 생성되어 리턴된 다음에 enabled 변수에 대입이 됐고 input type 체크박스에 이 반응형 객체를 연결하려면 vModel 지시자로 이렇게 연결. 그러면 이 체크박스에 입력된 값, 체크박스니까 입력된 값이 true, false죠. 체크되면 true, 체크 꺼지면 false. 이게
이 enabled 반응형 객체에 즉시 대입이 돼요. 그러면 그 true, false가 이 부분에 즉시 출력이 되고, 그래서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화면이 즉시 이렇게 달라지죠. 평범한 변수를 사용하면 화면이 즉시 반응을 안 해요.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객체를 사용해야 화면이 이렇게 즉시 이 부분에 출력이 돼. 그 다음에 이거 HTML 기능인데 input 태그를 label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러면 이 정확히 input 태그를 클릭하지 않고 이 label 태그 영역, 즉 이 label 태그에 input 태그만 있는 게 아니라 활성이라는 텍스트도 들어있지. 이 부분 아무거나 출력 클릭을 해도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요. 이 label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면. 그래서 여기 활성 이 부분을 체크해도 되지. 클릭을 해도 활성이라는 이 문자를 텍스트를 클릭해도 체크박스가 체크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레이블 태그로 묶어주지 않으면, 자, 레이블 태그를 지웠어요. 그러면 이 활성이라는 텍스트 클릭해봤자 체크박스가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정확히 체크박스를 클릭해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정확히 이렇게 찾아서 클릭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버튼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만들 때는 이 레이블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 체크하기 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꼭 체크박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주변의 텍스트를 클릭해도 되니까. 자, 응용. 체크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하나 더 만들고 얘도 두 번째 체크박스도 똑같이 텍스트만 enabled로 바꾸고 얘도 똑같이 그 enabled라는 반응형 객체 이렇게 연결. 그러면 둘 다 똑같이 enabled라는 반응형 객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크박스가 좀 두 개죠. 얘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 enabled 반응형 객체에 true가 대입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즉시 true라고 출력되죠. 여기도 즉시 같이 체크가 되죠.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반응형 객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응형 객체 값이 true면 둘 다 체크되고 false면 둘 다 체크가 꺼지죠. 이해되죠? 어느 쪽을 클릭을 하든 이걸 내가 클릭을 하면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면 enabled라는 반응형 객체가 true가 되고 그러면 그 enabled라는 반응형 객체에 연결된 모든 체크박스가 true니까 다 체크된 상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자, 이게 체크박스가 아니고 input type 텍스트면 그러면 input type 체크박스가 아니고 input type 텍스트면 얘가 텍스트 박스가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레이블이 이런 문구가 필요 없지. 텍스트 박스니까.
텍스트 박스는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 거지 레이블 같은 것도 필요 없죠. 이렇게 input type 텍스트고 vModel enabled야. 그럼 이렇게 되죠. 체크되면 true true, 체크를 끄면 false false. 당연하죠. 이게 체크가 되면 여기가 즉시 true가 되는 것처럼 얘도 vModel 지시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즉시 true죠. 끄면 당연히 둘 다 false false고. 그런데 이건 아마 잘 안 될걸. 여기를 true라고 수정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false로 수정하면 그쵸. 여기 텍스트로 이렇게 true라고 입력해도 true. 그쵸. true가 아니면 꺼지고 다시 true 하면 켜지고. 대문자도 되나? true. 대문자는 안 되네. yes도 안 되겠지. 그냥 정확히 true라고만 입력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사소한 응용이죠. 반응 객체 하나가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되어도 돼요. 연결하는 방법은 vModel 지시자. vModel 지시자. 라디오 버튼 구현. 똑같아요. 체크박스하고. 그런데 체크박스는 보통 하나, 똑딱이죠. 체크하고 체크 끄고. 근데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체크박스도 있고 그 아래 라디오 버튼 남자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디오 버튼이 추가됐으니까 이런 그 라디오 버튼하고 연결할 반응형 객체가 또 하나 필요하죠. 반응형 객체 ref 함수 호출해서 또 반응형 객체 하나 또 만들고 초기값은 남이에요. 초기값은 남이고 이 젠더 반응형 객체하고 연결된 이 라디오 버튼이 요거랑 요거 두 개 둘 다 똑같이 젠더랑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의 value는 남, 두 번째 라디오 버튼의 value는 여. 요 value가 중요해요. 여기 남자 여자는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문구일 뿐이야. 어떤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능하고 상관 있는 건 이 value예요. 그래서 이 초기 값이 남이니까 이 value가 남인 얘가 체크되어 있죠. 처음에. 초기 값이 남이니까. 이게 남자면 안 돼. 왜냐면 value하고 일치해야 돼. 여기 써 있는 남자 여자는 그냥 사람 눈에 보여주기 위한 문구일 뿐이지 어떤 기능하고는 상관없는 문구예요, 이건. 여기 활성이라는 문구도 그냥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아무것도 없는 기능이 없는 문구야. vModel 지시자하고 value가 중요해요. 라디오 버튼은. value가 뭐냐면 체크박스는 체크하면 value가 true잖아. 체크를 끄면 false고. 근데 라디오 버튼은 체크를 하면 true가 아니고 이 gender에 이 남이란 값이 대입이 돼요. 얘를 체크하면 이 gender에 여라는 값이 대입되고 이 라디오 버튼은 그래서 이 value가 중요해요. 그리고 초기 값이 요 value 중에 하나이어야 하지. 그리고 여기 젠더 값을 여기에 또 출력. 자, 그러면 초기 값이 남이니까 남이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가 체크되어 있고 여자를 체크하면 젠더 값이 여로 바뀌죠. 이렇게.
이것도 라디오 버튼을 뭐 몇 개 더 추가해 보세요. 밸류를 똑같이 남녀로 해서 뭐 추가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값으로 추가해도 좋고 이렇게 한번 input type radio를 한두 개 더 추가해 보세요. 자, 이렇게 input type radio 몇 개 더 추가했는데 여기 문구를 메일, 피메일로 하고 그렇지만 밸류는 똑같이 남여야죠. 그리고 뭐 성별 모름 밸류는 남, 여 아니면 모름 이 밸류가 중요해요. 오른쪽 얘네들은 그냥 문구일 뿐이고 자, 이렇게 추가하고 그러면 현재 젠더 값이 여면 요거하고 요게 체크되죠. 그다음에 남이면 역시 이거하고 이게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모름을 클릭하면 뭐 당연히 젠더 값이 모름이 되고 뭐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뭔가 기능 구현할 때 Vue.js가 가장 쉬워요. 모바일 프로그램보다도 쉽고 리액트보다도 쉽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코딩 공부가 좀 흥미가 없다. 그런 학생은 그 뷰가 참 프로그래머로 취업할 때 가장 공부하기 편한 기술의 쉽고 편한 기술의 조합이 뷰 플러스 HTML, CSS, 웹 디자인이에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퍼블리셔 직종으로 취업하면 돼요. 장점 공부하기 제일 쉽다. 내가 보기에는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서 가장 쉬운 조합이에요. 그리고 웹 디자인 이쪽은 그냥 디자인 이렇게 따라 하면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뭐랄까 바로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훨씬 더 흥미있고 그리고 단점 신입일 때 연봉이 매우 낮아. 개발자 연봉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장점 취업은 잘 돼. 일자리 구인 수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신입 연봉만 낮지 이쪽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첫째, 취업한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는 월급 받고 일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 다시 적성에 맞을 수도 있지. 그러면 뷰 열심히 코딩해서 프론트엔드 전문 개발자로 점점점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퍼블리셔로 취업하는 게 연봉이 낮지 뷰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할 정도까지 Vue.js 프론트엔드를 공부했다면 뷰 개발자라고 해서 뷰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연봉 낮지 않아요.
개발자는 그냥 개발 실력만큼 연봉을 받아. 그런 길도 있고, 아니면 또 이쪽이 지금 이게 프로그래밍에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취업한 다음에도 역시 프로그래밍은 적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 웹 디자인 쪽으로 해서 그 UX 디자인, 웹 디자인 플러스 UX 디자인, 그다음에 플러스 기획, 뭐 이런 개발이 아닌 직종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즉 어떤 UX도 알죠?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 디자인, 그다음에 기능 기획 이쪽 분야도 있고 또 그 그 IT 회사도 마케팅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 인력도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이나 그루베어 같은 것을 뭐 몇 억 들여가지고 우리 회사도 우리 학교도 학사 정보 시스템 뭐 그루베어 이런 거 몇 억 들여서 구매를 한 다음에 몇 억짜리 소프트웨어니까 그 소프트웨어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복잡해. 그러면 그 사용 방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이게 IT 회사에서 교육 직접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사용 방법을 가서 교육시켜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MS 워드하고 파워포인터, 그거 MS 워드 교육, 파워포인터, 엑셀 사용법 교육 그런 거 있잖아. 학원도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쓰는 그런 여러 소프트웨어들도 그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 교육 직종도 있어요. 이런 IT 회사에. 또는 영업. 영업도 완전히 팔기만 하는 그냥 영업도 있지만 기술 영업. 영업 사원을 지원해주는 개발자도 필요해요. 회사 내에서 열심히 개발만 하는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영업사원이 영업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를 영업을 도와주는 개발자도 필요해. 등등등등 많은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취업은 개발자로 취업한 다음에 거기서 연차 한 2, 3년차 된 다음에 이런 직종을 알아보는 게 훨씬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IT 회사에 이런 직종을 처음부터 지원하는 건 정말 조금밖에 안 뽑아. 그리고 신입으로 거의 안 뽑아요. 이런 IT 회사인데 마케팅, 교육, 영업, 기술 영업 이런 건 경력자만 뽑아. 그래서 신입이 이런 직종이 되려면은 일단 개발자로 취업한 다음에 회사 내에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인데 개발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인데 영업사원이 좀 도와달래. 그럼 도와주다 보면 기술 영업이 내 전문 직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개발자인데 지금 저 회사 가서 사용 방법 좀 가르치고 오래. 그래서 몇 번 가르치다 보고 그게 적성이 맞으면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IT 회사에서 이런 직종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신입 개발자 중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특히 프로그래밍에 적성이 안 맞는 학생일수록 요 뷰가 정말 쉬우니까 이걸 추천해요. 오케이. 여담 이 정도로 하고 되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쉽잖아. 뭐 이렇게 반응 매체 만들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쉽죠. 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정도 기능 구현할 때도 코딩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CSS. 아까 말한 대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CSS, HTML, CSS 잘 알아야 돼요. 웹 디자인이,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디자인이 반이야. 적어도 반이야. 레이블. 자, 이 콜론 앞에 있는 게 태그예요. 이 서식을 적용할 태그. 레이블 태그에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런데 콜론을 붙였다는 얘기는 모든 레이블 태그는 아니고 has하고 괄호. has 말 그대로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레이블 태그한테만 이 서식을 적용하겠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 태그?
괄호 안에 처음 나오는 게 또 태그야. input 태그를 가지고 있는 레이블 태그. 그러면 input 태그를 갖고 있는 레이블 태그가 얘죠, 얘. 얘. 그 안에 input 태그가 있잖아. input 태그를 가지고 있는 레이블 태그고, 그런데 또 모든 input 태그가 아니고 또 뒤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는 모든 input 태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꺾은 가루는 애트리뷰트를 말해요. 애트리뷰트 타입이라는 애트리뷰트 값. 요런 게 애트리뷰트예요. 요런 거. 타입 애트리뷰트, 밸류 애트리뷰트. 이 타입 애트리뷰트 값이 radio. 그럼 이거네. 타입 애트리뷰트 값이 radio인 input 태그.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죠. 그 input 태그를 has 가지고 있는 label 태그. 그러면 얘죠. 요거하고 요게 되죠. 요놈한테만 이 서식을 적용하고 얘는 아닌 거예요. 얘는 input type radio를 has 하고 있지 않지. input type checkbox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레이블 안 하고 더 적어준 이유는 요놈은 빼고 요거 두 개만 서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서식? margin right, 오른쪽 여백이 한 글자. 오른쪽 여백이니까 이 레이블 태그의 오른쪽 여백이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 레이블하고 딱 붙지 말고 오른쪽 여백이니까 요놈 오른쪽에 한 글자 여백을 띄우고 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얘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얘는 뭐 margin right가 의미가 없죠. 오른쪽에 뭐가 있는 얘가 문제죠. 그래서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를 지금 이게 한 글자 크기 정도 떨어진 건데 이걸 2라고 바꾸고 저장하면 자 그럼 더 벌어지죠. 두 글자 크기로. 글자 정도 벌어지는 게 적당하죠. 1, 2M 정도가. 이런 서식도 잘 보기 바라고 그 수요일 날 구현 시험 볼 때 서식 점수 있어요. 색깔 이런 것도 잘 표현해야 돼. 그 다음 select 태그. 여기 select 태그랑 연결할 반응형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칼라라는 이름으로요. 반응형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select 태그의 V 모델 지시자로 이 칼라 반응형 객체를 연결하죠. 연결하면 이 칼라 반응형 객체의 초기값이 노랑이니까 그러면 이 노랑이 옵션이 선택된 상태로 처음에 이렇게 노랑이 선택된 상태로 출력이 돼요. 만약에 이 초기값이 노랑이 아니고 뭐 빨강이면 빨강이라고 초기값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그리고 가보면 빨강으로 빨강으로 되어 있고 그럼 선택된 것도 빨강이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얘를 파랑으로 바꿔주면 그럼 여기 출력도 즉시 파랑으로 바뀌고
이렇게 옵션 태그를 구현할 때 이것처럼 텍스트만 적어주면 그냥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값도 그냥 요거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만약에 이 문구하고 값하고 똑같다면 문구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 문구 텍스트가 값이 돼요. 근데 대부분 문구하고 값하고 이렇게 똑같은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구는 한글로 노랑, 빨강, 파랑인데 컴퓨터에 저장해야 될 밸류는 이렇게 뭐 영어로 옐로우, 레드, 블루나 아니면 어떤 코드나 아니면 어떤 1, 2, 3 숫자나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할 밸류하고 사람한테 보여줄 문구하고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다른 경우는 밸류를 적어주면 돼. 그렇다면은 초기값도 밸류여야 돼. 이 밸류. 그리고 이런 걸 선택하면 밸류가 이 문구가 아니고 요 밸류가 선택된 밸류가 돼요. 그러면 파랑을 선택하면 이 컬러 반응형 상태 블루 값이 대입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블루니까. 자, 연수 문제 구현해 보세요.